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 조선일보가요, 최근 대선 국면에서 초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굉장히 띄우는 역할을 했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를 강남 쪽에 있었던 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해제를 해갖고요. 그간 안정세에 있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요. 강남구 또 잠실 일정 지역에만 있었던 그 토호제를 강남 상구 전체와 용산구 전역으로 또 확대시키는 그런 초강수로 겨우 막았는데, 그래서 오세훈의 그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에 대해서 이건 대형 실책이었다. 그래서 모든 신문들이 오세훈을 비판할 때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은 신문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조선일보 핵심 간부가 뭐 특수관계다 뭐다 해서 뭐 등등. 그러니까 오세훈을 열심히 띄웠어요. 열심히 띄웠는데 결국 오세훈이 한덕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조선일보가요, 한덕수를 또 띄웁니다. 한덕수를 또 띄워요. 뭐 제가 농담으로 조선일보 모 간부에게 뭐 조선일보는 한덕수 홍보지가 다 됐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화도 안 내고 부인도 안 하고 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그랬었던 거죠. 근데 한덕수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5월 10일 밤에 새벽 3시에 꼴랑 돈 10,000원 내고 책임당원 자격 획득했다 해서 새벽 3시에 김문수 후보는 모르고 혼자 단독 대선 후보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김문수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는데 그 바꿔치기 하려다가 당원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한덕수는 이제 집으로 갔죠. 그 이후에 그러면 오세훈도 꽉 났죠. 한덕수도 꽉 났죠. 그 이후에 조선일보가 뭐 누구에게 또 눈독을 들이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다름 아닌 이준석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 아니냐. 이제 조선일보가 세 번째 딱 밀어줄 사람으로 이준석을 찍은 게 아니냐 그런 건데요. 5월 27일, 5월 27일 화요일자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문수 사퇴해야 보수가 이긴다. 김양보론도 고개.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하면은 당연히 이준석이 양보를 하고 김문수에게 단일 후보를 몰아주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완전히 역발상입니다. 김문수가 사퇴해야 보수가 이긴다. 김문수 양보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는 요런 기사를 썼어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준석 후보 쪽에서 일하는 이동훈, 그 개혁신당 공보단장이죠. 이준석한테 너 당에 들어와서 당권 줄 테니까 후보 양보해라. 이런 식의 당권 거래 제안을 받았다. 친윤으로부터 그 폭로했던 사람이죠. 이동훈 그 단장이요. 27일에 페이스북에 김문수가 사퇴하면 이준석이 이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갤럽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그 사례로 들었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5월 24일과 25일에 조사한 건데,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52%대 그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그게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재명 52%대 김문수 42% 10% 차이인데 이재명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51%, 이준석 40%. 그러니까 김문수로 되나 이준석으로 되나 김문수로 되면 10% 차이고 이준석으로 되면은 1%더 많아도 11% 차이고. 그거 봐라. 근데 5월 3, 4일에 했을 때는 이재명 대 김문수가 52대 39, 52대 13% 차이였고, 이재명 대 이준석으로 하면 51대 29, 51대 29, 23%나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예, 이번에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준석이 김문수와 대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 보수 단일화는 그렇게 상승세에 있는 이준석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뭐 이준석을 돕고 있는 이동훈 단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크게 아주 멋진 타이틀로 이렇게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홍준표의 지지선언, 홍준표의 지지선언과 또 저 조선일보의 응원까지도 받게 된 거죠. 조선일보의 응원까지도 받게 돼서 어제 화요일이었죠. 오후 2시 30분인가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완주 선언을 하게 된 것도 저게 어제 오전 11시 27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로부터 지지선언 받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이제 홍준표와 비슷한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홍준표로부터 배려도 받고 조선일보의 저 응원도 받고 하면서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이준석은 나는 못 먹어도 고다. 단일화 절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김문수 당신이 사퇴하라. 당신은 과거고 내가 보수의 미래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저 조선일보의 응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왜 저런 기사를 쓸까? 저도 좀 고개가 갸우뚱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양론이 있다. 김문수로 단일화해야 된다. 아니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그냥 뭐 비슷한 분량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일장일단이 어떻게 있는지 보통 이런 기사는 많이 나오지만 저렇게 그냥 딱 그냥 이준석 쪽으로 화끈하게 밀어주는 기사 이게 보기 드물거든요. 보기 드문데 어제 조선일보가 이런 과감한 시도를 했고 이준석은 나는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간다. 단일화를 원하거든 김문수 당신이 사퇴하시오. 그랬는데요. 근데 어제 아침에요.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정우상 논설위원이 칼럼을 또 하나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김문수라면 알고 있을 마지막 퍼즐 해법. 이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5.18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갔을 때 박관천 씨라고 전남대 총학생회장인데 옥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 묘지에 참배 갔다가 김문수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데 김문수는 이제 노동운동도 했고 청렴하게 살아와서 그게 이제 진짜 김문수다. 진짜 김문수다. 그러니까 진짜 김문수의 모습을 찾으면 이재명의 소년공이다. 뭐 인권 변호사다 이런 스토리도 다 무력화될 수가 있다. 그러려면 계엄, 친윤, 웰빙 이런 보수 정당 이런 길을 청산하고 미래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 어찌 보면 김문수 확실하게 정신 차리면 당신 그래도 아직까진 기회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저기 김문수는 문재인 정부 때 아스팔트 투사로 활동하며 나는 19살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럴 필요 없다. 73년 동안 보여준 헌신과 결단의 자세로 마지막 퍼즐을 풀면 된다. 진짜 김문수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 풀면 된다. 그랬는데 그 글 쓴 정우상 논설위원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저게 이준석에게 후보 양보하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마지막 퍼즐을 김문수야 풀어라. 네가 과거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왔던 진짜 김문수라면 마지막 퍼즐을 풀어라. 그게 너 후보 사퇴하고 보수의 미래인 이준석에게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럼은 김문수를 띄우는 게 아니라 김문수, 이준석에게 양보하라. 그거를 오히려 촉구하는 칼럼이다. 이런 해석인데 저는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미 이런 것들은 얼마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지금 논설 주간을 맡고 있네요.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을 맡고 조선일보 메인 필진 중에 한 명인 김창균 논설 주간 5월 15일이니까 이제 한덕수는 5월 10일 밤 11시에 아웃됐잖아요. 그리고 집에 갔죠. 그리고 닷새 후에 그 전까지는 이제 오세훈 밀었다가 안 되고 또 한덕수 밀었다가 5월 10일 밤에 좌절되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이죠. 논설 주간이 쓴 칼럼을 보면 당 안팎 젊은 세대들이 보수 영토 넓혀야 윤이 만든 힘겨운 대선판 친윤은 막장까지 더해 배신자 엮어 내치고 30% 보수만 뭉쳐선 안 된다. 여러 기회 놓친 보수 혁신해야 된다. 3040의 앞장서 세 번째라. 그러면서 이준석과 김재섭 3040 이준석이 올해 만 40이 돼갖고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됐고 이준석보다 어린 김재섭은 아직도 30대 정치인인데 3040이 앞장서 세 번째라. 이때부터 이제 이미 뭐 저거는 이준석 딱 한 사람만을 밀어주는 건 아닌데 김재섭 포함해서 근데 굳이 50을 빼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3040이 앞장서 세 번째라. 지금 정치권에서 저 민주당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86세대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보세요.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다 86세대 아니에요? 김기현은 거기보다도 더 선배고 78년 대학 입학이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86세대가 문제예요. 한동훈이 지금 1973년생 올해 52이 되는데 굳이 3040, 50은 빼고 3040하고 한동훈만 딱 빼고 3040에 앞장서 세 판을 짜라. 저 때부터 좀 그런 징조가 좀 보였습니다. 이준석 한 명 콕 찍어서 그랬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저기도요. 맨 밑에 그 문단 한번 볼까요? 4년 전 30대 당대표 이준석 얘기하죠. 30대 당대표를 맞으며 2030과 6070이 공존하는 보수 르네상스가 열리는 듯 싶었다. 진보 쪽 사람들이 겨울이 오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황금시대 천문을 여는 그 행운을 독단과 폭주로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쪼그라든 보수 텃밭만 지키고 다져선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갈아엎어서 영토를 넓혀야 한다. 어쩌면 이번 대선 승패보다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을 밀어내야 무너진 보수 세력을 재건할 수 있다는 김재섭 의원의 말에 동감한다. 당 안쪽에서 김재섭 세대가 당 밖에선 이준석 후보가 그 일을 해낼 것인가. 근데 뭐 김재섭도 응원하지만 사실 뭐 저렇게 되면 포인트가 대선 앞두고 쓴 칼럼인데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그러니까 논설 주간인 김창균이 저렇게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고 야, 그 뭐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럼 조선일보 니들 필진 저 김창균 저 60대 뭐 지금 70대 넘은 또 80대 필진도 많이 있잖아요. 니들도 그럼 6070, 80은 다 빼고 조선일보 필진도 좀 젊은 보수 필진 50대 이하로만 하면 좋겠다. 니들은 못하면서 무슨 굳이 50대를 빼고 3030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농담 삼아 나왔는데 자, 여러분 보셨죠? 이제 오세훈 밀다 안 되니까 또 한덕수를 뭐 어떻게 작업해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이준석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제 감 잡으셨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준석이 완주 선언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완주하고 그리고 뭐 10% 안팎의 득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뭐 이준석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요. 어제 또 뉴스타파가요.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그 거래에 대한 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띄워주세요. 이준석과 명태균이 이준석이 동탄에서 당선되던 22대 총선 당시에도 명태균이 이준석을 위한 여론조사를 4번이나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준석과 명태균의 거래는 2021년에 5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30대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호영, 나경원, 기라성 같은 선배 의원들을 꺾고 당선될 때 그때 명태균 여론조사 덕을 톡톡히 봤다. 그건데 그 당대표 될 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총선 때도 4번이나 해줬다. 근데 저 기사를 읽어보면요. 4번 다 무료 서비스였다. 공짜 여론조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한 거 이게 쭉 보니까요. 원래 이준석이 노원병에 3번 출마했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노원 그 표가 나와요. 거기 비춰주세요. 밑에 내리세요. 더 내려요. 더 내려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3번을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준석이 노원에 또 나가는가 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명태균 측에서 저 여론조사를 해준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이 지금 현역 노원 의원이죠. 49.7%, 국민의힘으로 나갔을 때도 26.9% 뿐이 안 된다. 또 그 밑에 보면요. 2번째 여론조사가 이준석이라든가 천하용인이 대구 출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준석이 그 다음으로 이제 오히려 대구, 왜냐하면 이준석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승민하고 경북고등학교 동기 아니겠습니까? 대구 연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앞세워서 이준석을 비롯해서 천하용인이 대구에 나가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대하는 수치가 나오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신당 창당할 때는 총선 지지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거 좀 올려주세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뭐 저런 식으로 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노원병 가상 대결을 한 번 더 합니다. 노원병 가상 대결을 한 번 더 하는데 국민의힘 이준석과 신당 이준석 신당 이준석으로 각각 2개로 나눠서 노원병 가상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국민의힘 후보였을 땐 28.4%, 신당 후보였을 땐 24.7%. 그러니까 노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대구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꼽은 데가 동탄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고 많은 지역구 중에 원래 자기가 3번이나 출마했던 노원도 놔두고, 연고가 있는 대구도 아니올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동탄이었다. 그 동탄을 찍게 되는데 이 4번에 걸친 명태균의 무료 여론조사가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 일요일에 명태균 관련해서 검찰에 나가서 11시간에 장시간에 조사를 받고 왔다 하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뭐 선거 기간 중이니까 설마 뭐 검찰이 소환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홍준표 시장도 하와이에서 돌아오면은 소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가 끝나면 이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게 명태균과의 여론조사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최근에 뭐 우스갯소리로 조선일보가 찍어서 밀어주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안 좋게 끝난다. 오세훈이 그랬다. 한덕수도 그랬다. 이준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